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에 차담회가 있었죠. 차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민생지원금 25만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반응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반응들을 보면 조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 전에 25만원 주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 전략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들이 50만원씩을 아예 국민의힘은 힘쪽 또는 정부 행정부에서는 들여서 이 25만원 민주당의 전략을 되치자는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오늘 오전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는군요.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강하게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제가 민생복지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네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의 차담회에서 민주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회복지원금을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되치자는 의견을 줬지만 당신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제 배석을 했거나 내용을 이제 다 워딩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씀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건 여기까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죠.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 보자, 맞죠? 진성준 정책위 의장. 민주당은 이런 사람이 정책위 의장으로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GDP가 2200조 원인데 13조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드린다고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건 사안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목 경제에 돈이 좀 돌게 해야 된다. 응급 자금이라도 넣자고 할 만한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때부터 바로 좌절감이 엄습해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아십니까? 달콤한 유혹. 돈을 당장 25만원 준다고 하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좋죠. 그런데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시장에 뿌려대기 시작하면은, 자,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을 시장에 풀어요. 그러면 기존의 화폐가 있다가 더 늘어나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면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어제까지 지금 1년 전에 5,000원 주고 먹을 수 있던 짜장면 값이 돈을 많이 풀면 3년 뒤에는 15,000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GDP가 2200조 원 규모인데 13조 원 푼다고 물가가 오르겠어? 골목 경제에 돈이 좀 돌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하죠. 자, 이럴 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지금 여당은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을 테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진성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기사가 난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런 거.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도자를 냈는지 기사가 떴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베로라는 교수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프란체스코 비앙키라는 교수가 전미경제학회에 기고한 논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논문 제목이 2020년에서 2022년 OECD 국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정의 영향. 자, 2020년에서 2022년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즉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 한 10위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뿌렸는데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논문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시기에 정부에서 뿌렸던 돈들이, 정부에서 뿌린 돈을 재정이라고 하는 재정 지출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코로나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정 확대, 재정이 정부 돈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재정 이러면 이 재정이 뭐야? 금투세 폐지 어려워요. 25만 원이 귀에 쏙 들어오니까 더 투표 심리를 유발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재정, 정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자,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대규모의 재정 개입, 대규모의 돈을 정부가 푸는 것,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유발로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 정부에 돈이 없어지니까 정부의 금고가 줄겠죠? 재정 적자. 통화 가치 하락으로 상당폭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재정 적자의 큰 폭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돈을 막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어요. 자, 유발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낮추는 대신은 이 뿌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부담을 낮추는 대신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정부 재정을 마구 푸는 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아닙니까? 뭐 잘했다는 건 그 전략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푼 거죠. 그냥.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다 국민들 돈인데 국민들 세금 걷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냥 마구 뿌린 거지. 그리고 선거 전에 요번에 25만 원 드릴게요. 25만 원 귀에 쏙 들으면 표 찍고 싶겠죠. 당연히. 별 생각이 없는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이 다 현명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들은 뭐 유권자의 뜻이 뭐 언제나 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하지만 유권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2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혹에 빠지잖아요. 저기 찍으면 25만 원 준단다. 그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특정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 논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 GDP가 2200조인데 13조 푼다고 뭐 그게 뭐 큰 인플레이션 유발되겠어? 유발됩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국회의원 배지 달고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 결론으로 보면 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이니까 상당히 무식하다. 경제학 기본부터 공부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